저도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해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파시는 분도 대단해 보여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파는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정년 퇴직하면 과거는 잊어야 마음 안 상한다. 현직에서 직위와 잘 지내던 부하 직원들 현직 당시 직위 보고 잘 대우해 주었지만 퇴직하면 끝입니다. 전화통화로 선배님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말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살아야 마음 편합니다. 이사님에서 아저씨로 퇴직 9개월 벼랑 끝에 섰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익숙했던 인사말이 이젠 귓가에 맴도는 낯선 메아리 같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9개월. 명함 한 장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이제 그냥 아저씨일 뿐이다. 사례 1텅 빈 명함집, 사라진 존재감.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함집 정리였다. 빼곡했던 명함들이 하나 둘씩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마지막 남은 내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달았다. 내 존재는 이 명함 한 장에 불과했구나. 회사 밖에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다. 동창회에 나가도 예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도 난 그저 태물 취급이었다. 이사님으로 불리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았다. 살에 이 끊어진 연락, 고립된 섬. 퇴직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는 이제 하루 종일 잠잠하다. 가끔씩 용기를 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보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다. 다들 바쁘시겠지. 애써 웃어 넘기지만 속으론 칼날 같은 외로움이 파고든다.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다. 살에 삼장고 줄어드는 통장, 불안한 미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이제 옛 추억이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티고 있지만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든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가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밤잠을 설치게 한다. 제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나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다. 현실 직시 냉혹한 퇴직 후 세상. 퇴직 후 9개월 나는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했다. 회사 밖에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였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 미래 앞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옛 동료를 만났다. 그는 밝은 미소로 말했다. 형님 힘내세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도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 새로운 시작.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퇴직 후 9개월 동안 겪은 좌절과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이사님이 아닌 아저씨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퇴직 후 9개월 동안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다.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수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아픔과 좌절을 대변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름 썩 자가 아닌 직함으로 기억되는 삶. 퇴직 후 겪는 존재감 상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겪는 존재감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헌신하며 자신의 이름보다 직함으로 더 많이 불렸던 분들에게는 더욱 낯설고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살에 텅 빈 명함집, 사라진 존재감. 얼마 전 30년 넘게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신 김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명함집 정리였다고 합니다. 빼곡하게 차있던 명함들이 하나 둘씩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존재는 이 명함 한 장에 불과했구나.
회사 밖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도 예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도 그는 그저 태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사님으로 불리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삶. 김 이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부장님, 이사님으로 불리며 존재감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함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존재감 상실 왜 힘든가? 퇴직 후 존재감 상실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퇴직은 이러한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1. 자아, 정체성의 혼란. 오랫동안 직장에서의 역할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격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력감과 우울감. 퇴직 후에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감 상실 극복하기. 새로운 자아 찾기. 퇴직 후 존재감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아를 찾고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자기 성찰과 탐색. 퇴직 후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회적 관계망 재구축. 퇴직 후에는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새로운 도전.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창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기. 퇴직 후 존재감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이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이제는 김 이사님이 아닌 김호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찾아오는 존재감 상실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끊어진 연락, 고립된 섬. 퇴직 후 사회적 단절이 남긴 상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겪는 사회적 단절과 그로 인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몰두하며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경험일 것입니다. 사례. 끊어진 연락, 고립된 섬. 얼마 전 대기업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하신 박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는 이제 하루 종일 잠잠하고 가끔씩 용기를 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보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라고 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지. 애써 웃어넘기려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파고든다고 합니다.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 밖의 세상. 박 부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더 이상 함께 점심을 먹거나 퇴근 후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치 섬과 육지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적 단절이 남긴 상처, 외로움과 고립감. 퇴직 후 사회적 단절은 단순히 친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1. 외로움. 퇴직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2. 고립감.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력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사회적 단절 극복하기. 새로운 관계 맺기. 퇴직 후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다양한 활동 참여. 퇴직 후에는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친구와의 관계 강화. 퇴직 후에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전문가 도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퇴직 후 사회적 단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찾아오는 사회적 단절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탐사보도 잔고 줄어드는 통장, 불안한 미래. 퇴직 후 경제적 위기 심층 취재.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이제 옛 추억이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만 53세. 퇴직 후 삶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다. 빛나는 커리어를 뒤로하고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은 퇴직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오늘 우리는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본다. 사례 3. 잔고 줄어드는 통장, 불안한 미래. 솔직히 말해서 막막합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대기업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김씨 55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든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나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다. 퇴직 후 경제적 위기 왜 발생하는가? 퇴직 후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예상보다 빠른 퇴직, 평균 퇴직 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과도한 지출.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 빠르게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 부담이 큰 경우 더욱 심각하다. 재취업 실패. 나이,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실패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된다. 벼랑 끝에 몰린 퇴직자들. 김 씨처럼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 퇴직 후 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다. 정부와 사회는 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취업 지원 강화, 나이,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 퇴직 후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주거,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노후준비 교육 강화, 청년층부터 노후준비 교육을 강화하여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퇴직자들. 퇴직 후 경제적 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재취업, 나이,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창업, 자신만의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농, 귀촌, 도시 생활을 벗어나 귀농, 귀촌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활용,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희망을 향한 발걸음. 퇴직 후 경제적 위기는 힘든 시련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함께 개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사님에서 아저씨로 퇴직 9개월, 과학이 말하는 상실과 회복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기업 퇴직 후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주변에 퇴직 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9개월, 벼랑 끝에 선 심리. 대기업 이사직에서 퇴직한 지 9개월이 지난 김 씨가 겪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갑자기 텅 빈 일상과 마주하며 그는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퇴직은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몰두하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과학이 말하는 상실의 심리학.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부정, 이건 꿈일 거야. 곧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지. 분노, 왜 하필 나야? 회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타협,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우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수용,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김 씨는 현재 우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실 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수용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뇌과학적 접근. 다행히 우리 뇌는 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뇌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를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연결 강화. 뇌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 친구,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목표 설정. 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활성화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감정 연습.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습관을 통해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신체 활동.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추천 도서.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에릭슨 상실 후 무기력에 빠지는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다니엘 G. 에이맨 뇌 가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회복 탄력성 린다. 그레튼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저씨에서 새로운 나로. 퇴직 후 겪는 상실감과 무력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이제 막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새로운 취미인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겪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과학의 힘을 빌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